이강인 선수의 발군의 어시스트 능력은 사실상 PSG가 3번의 골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그를 기용하기로 한 결정은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열린 홈 경기에서 2-0으로의 승리를 통해 8강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후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이후 그의 출전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기 감각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가 중요한 경기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RMC 스포르트와 르 파리지앵과 같은 매체들은 이강인 선수가 빠지고 바르콜라가 그의 자리를 메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프랑스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PSG 내에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사건 이후 팀 동료들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경기장 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평소 경기당 90회 이상의 패스를 받던 이강인 선수는 그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볼을 향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종종 자신의 포지션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불안정한 팀 내 위치를 더욱 부각시켰으며 그가 교체 선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가 경기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의 슬럼프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3경기 연속 벤치에서 시작한 이강인 선수 없이도 PSG는 경기 초반부터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기술과 재능이 PSG와 축구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PSG의 최근 공식 경기 성적은 인상적이었습니다. 6경기 중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2경기는 비겼습니다. 반면 레알 소시에다드는 같은 기간 동안 5번의 패배를 경험하며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PSG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고 그 결과는 중원에서의 뛰어난 패스 작업 덕분이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를 포함한 PSG 선수들은 소시에다드가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중원에서의 힘겨루기보다는 소유권을 일부러 상대에게 넘기는 척하며 수비진을 뒤로 물러서게 했고 이를 통해 소시에다드의 앞선 수비 라인을 깨뜨리는 빠르고 예리한 롱패스로 역습을 가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실제로 후스코어드 통계에 따르면 PSG는 소유율에서는 뒤졌지만 슈팅 횟수에서는 소시에다드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는 PSG의 선수들이 공격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PSG의 전략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특히 음바페는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중앙에 있던 동료에게 컷백으로 공을 전달해 사실상 골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5분에는 같은 측면을 다시 돌파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수비 5명이 그를 막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음바페의 빠른 순간 이동과 현란한 개인 기술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PSG는 1, 2차전 합계로 3점 차 승리를 확정지으며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PSG는 이강인 등의 후보 선수들을 교체로 투입하여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분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SG의 후방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오자 루이스는 바로 이강인을 찾아냈습니다. 보통 상황이었다면 그는 음바페에게 공을 전달했을 텐데 수비수의 밀착 마크로 인해 선택의 여지 없이 이강인에게 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인은 공을 받는 순간 빠르게 2번의 터치로 왼쪽 측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음바페를 향해 완벽한 로빙 스루 패스를 날렸고 이는 음바페가 최종 수비수와의 거리를 적어도 5m 이상 벌린 후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낮게 깔아 차 넣은 골로 연결되며 PSG의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강인의 뛰어난 판단력과 센스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바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해 들어갈 때 논스톱 패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비수의 방해로 인해 루이스의 패스가 예상보다 세게 튀어오른 상황에서도 이강인은 공에 살짝 스핀을 걸어 로빙 패스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플레이메이커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기술적 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 득점 후 이강인과 PSG 선수들 간의 기쁨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득점을 축하하는 PSG 선수들 사이에서 이강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뒤늦게 합류하는 그의 모습에 음바페는 마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지 말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덴벨레는 음바페를 진정시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PSG 팬들 사이에서는 음바페가 항상 자신에게 어시스트를 해준 선수를 특별히 칭찬하는 버릇이 있다는 의견과
음바페가 다음 시즌 PSG를 떠날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해 이강인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상반된 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내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추측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은 곧바로 일부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유명 매체인 카엘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내용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킬리안 음바페와 관련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PSG 내부에서는 음바페가 가까운 미래의 팀을 떠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른 선수들과의 조화를 시험하고 핵심 선수로서의 역할을 대체할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선수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보다는 팀 전체의 조화로움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음바페 자신도 이러한 팀 전략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음바페의 이적설이 퍼진 이후 그의 출전 시간이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팀 내에서는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 사건을 계기로 이강인 선수를 관심 병사로 분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음바페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선사하긴 했으나 그 이전까지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며 팀의 리듬을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통계 업체 오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시도한 패스의 횟수는 많지 않았으며 비록 패스의 정확도는 높았지만 볼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대 팀인 소시에다드에게 공격적인 반칙의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하며 팀의 전술적 리듬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안컵 이전에 비해 이강인 선수가 창출하는 기회의 수가 줄어든 것도 주목할 만한 통계입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를 너무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이강인의 변화된 역할과 출전 시간에 대한 조정은 경기의 중대한 순간에 그의 결정과 행동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특히 후반 77분경의 사건은 그의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골킥이 진행되는 동안 이강인은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동료 우가르테와의 동선이 겹치는 실수를 범하며 상대 팀인 소시에다드에게 불필요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돈나룸마의 뛰어난 선방이 없었다면 득점으로 이어질 뻔한 위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수비 참여 부족은 경기 내내 지속되어 결국 후반 88분의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상대 공격수의 공을 방어하려 시도하던 중 부적절한 방어로 인해 패스가 쿠보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쿠보는 베나트와의 빠른 연결 플레이로 돈나룸마를 시험했고 이어진 리바운드 상황에서 베커에 의해 실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모습은 PSG 내에서 심지어 한국 대표팀에서도 반복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합 참여율이 낮고 턴오버를 유발하는 경향은 팀에게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 후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의 환상적인 어시스트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반적인 플레이를 중간 정도의 평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과 쿠보 간의 일본, 한국 선수 대결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강인이 11년 전 쿠보에게 받았던 빚을 갚은 이번 경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양국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경기 내에서의 고민과 도전은 그가 아직도 성장하고 발전할 여지가 많은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2013년의 그 경기에서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유니폼을 입고 쿠보는 바르셀로나를 대표하여 맞붙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승리를 거둔 그날, 어린 두 선수는 각자의 축구 인생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강인은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쿠보와의 재대결을 통해 자신의 발전된 실력을 선보이며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아직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과 인성을 더욱 성숙시킨다면 앞으로 대성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이미지는 과거의 이기적인 플레이와 불필요한 논란들로 인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그가 보여준 성숙한 어시스트와 팀 플레이는 그의 가치를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한국 대표팀에 다시 합류한다면 그의 복귀가 팀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오늘의 분석을 통해 이강인과 쿠보 사이의 경쟁이 단지 스포츠적인 대결을 넘어서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두 선수가 얼마나 더 빛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모든 축구 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축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